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저스템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기업 및 청약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9,500원에서 11,500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하단과 상단의 중간인 1,5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 예측 결과가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415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28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낮은 경쟁률입니다. 종합경쟁률 283.37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대명에너지보다 조금 높고 탑머티리얼 산돌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거래 실적이 없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기타 기관이 매우 많습니다. 보통 기타 기관보다 운용사 집합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수요 예측에는 오히려 기타 기관 투자자가 운용사 집합 투자자보다 2.6배나 많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기관의 질적 분포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상단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154건입니다. 그러나 밴드 하단에도 꽤 많은 84건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24.94%입니다. 상단이 제일 많은 39.19%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상단과 상단 초과를 합하면 90%를 훌쩍 넘지만 이번 수요 예측은 상단 이상이 64.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공모가는 상단으로 정해지기 어려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분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가 상단보다 2배에 가까운 2만원에 참여한 기관도 3곳이나 되고 하단보다 낮은 8,000원 미만으로 참여한 기관도 13곳이나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이 많이 엇갈리는 수요 예측이었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40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9.64%로 소수의 기관만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수량으로는 더 많은 13.77%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장기인 6개월,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15일, 1개월보다 훨씬 많은 것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입니다. 저스템의 의무 보유 확약은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인 16.34%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가온칩스와 비슷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저스템은 경쟁률도 높지 않고 의무 보유 확약도 아주 높지 않습니다. 핀텔, 산돌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모두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의 청약은 10월 19일 수요일 시작하여 10월 20일 목요일 마무리됩니다. 몇몇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일반 종목인 산돌, 스펙인 IBKS 제20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저스템의 청약을 진행하는 미래에셋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10월 28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인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28일은 스펙인 IBKS 제20호 스펙도 상장합니다. 그러나 일반 종목이 아니기에 사실상 단독 상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저스템은 직원 수가 100명을 넘지 않는 회사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도 없고 미리 우리사주를 나눠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임원에게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부여되어 있고 상장 이후 바로 행사 가능합니다. 상장 후 1년 6개월 의무 보유가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45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기간 중 계좌를 비대면 은행제 휴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이 고객 등급과 관련 없이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우대의 경우 최대 4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2,050만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입니다. 저스템은 일반 공모주이기의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52,500원입니다. 이어서 저스템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에 확정된 공모가 1,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729억 원입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179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매우 높은 50.51%이지만 시가총액이 작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68억 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평균적인 배정 비율인 2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44.11%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32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50.95%, 공모기관 투자자가 36.79%, 일반 청약자가 12.26%입니다. 기존 주주가 50.95%로 절반을 차지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금액으로도 188억 원 수준으로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지만 투자 설명서에는 기존 주주 도보만 표기되어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소액 주주의 비율보다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기에 상당수는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로 보입니다. 일반 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아주 높지 않기에 의무 보유 확약이 많이 되어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큰 폭으로 줄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의무 보유 확약이 많이 배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이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공모주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아셈스보다 많고 산돌, 대명에너지, 비플라이소프트, 노을과 비슷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은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항목별 매출 유형을 살펴보면 LPM 매출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PM은 로드 포트 모듈의 약어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원판, 웨이퍼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닫으면서 웨이퍼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반도체 공정 등과 관련된 제품이기에 매출이 상위 3개사의 85% 이상 편중되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경기에 따라 큰 폭의 매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스템의 수익성 지표를 확인해보면 2019년에서 2020년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지만 2021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저스템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 회사를 사용하여 수익가치 per 16.25를 산정하였습니다. 수치는 높지 않지만 가치 산정을 위해 상반기의 실적을 2배로 연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을 단순히 2배하여 연환산하는 방법은 상반기 순이익만 높았을 수도 있고 계절적 영향도 있을 수 있기에 보통 직전 1년 순이익을 사용하여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실상 상반기 순이익이 평소보다 높았다면 더 높게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이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단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자로 상장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 점과 일반 기업으로는 단독 상장이 예상되는 점은 장점입니다. 다만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그리 좋지 않은데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된 점과 매출과 순이익이 2021년 크게 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한 점, 반도체 사이클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은 단점입니다.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핀텔과 저스템은 경쟁률과 의무 보유 가격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타 회사에 비하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청약 2일차인 목요일 핀텔이 상장합니다. 핀텔의 상장 결과를 참고하셔서 결정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